지금 변호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장 궁금한 것은 뭐니 해도 우리 그 언제 한번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이렇게 구속됐던 그 하대님, 한영만님 그분이 가장 궁금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리 하대님이라고 할게요. 네네. 다들 하대님으로 아시더라고요. 네. 그분은 이제 4.15 부정선거 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부방대 활동 할 때도 여러 번 뵙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익숙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4.10 총선 이제 부정선거를 예상하고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이제 카메라를 그러니까 투표장 안이 아니고 네. 투표장 바깥에다가 네네. 설치를 했는데, 이분이 지난 4월 말에 구속이 되셨는데 네. 아직도 구속이 계세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전번에 한번 공판기일이 열렸었고요. 네네. 7월 초인가 6월 달에 6월 12일인가 네. 열렸고, 그리고 이제 7월 9일 날 네. 2차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근데 이분하고 같이 구속됐던 분이 경남 울산 지방법원에서 네네. 구속돼가 재판을 받고 있는 분 두 분이 얼마 전에 보석으로 석방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하대님도 이제 그분들한테 죄송해가지고 자기 보석 청구도 안 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다가 보석 청구를 했는데 네. 그 심리가 7월 5일 날 오후 2시로 잡히고, 아, 네. 그건 이제 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 보석 이제 우리가 신청을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님이 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피고인한테 물어보고, 뭐 변호인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네. 검사한테 의견 들어보고, 네. 심리 후에 이제 보석을 허가해줄지 네. 안 해줄지 그걸 하는 게 보석 네. 심리거든요. 네. 그 신문기일이 7월 5일 날 오후 2시에 잡혔고, 네. 다만 이제 공판기일 7월 9일? 9일 날 네. 그날 준비 절차라고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예. 그러면 9일날 공판이 그러면 이제 일단 연기된 아직 상태인가요? 공판기일이 차해 공판기일이 아직 예정이 안 돼 있어요. 아, 네. 네.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좀 기대하기는 이제 네. 뭐 사실 구속돼가 재판하면 빨리 해야 되거든요. 네. 구속 그렇죠. 기간 6개월 이내에 수련하기 해야 위해서라도. 되는데, 네. 이제 기일을 추정하는 건 이게 워낙 재판 기록이 한 4,000페이지나 되고, 네. 그리고 이거 뭐 여러 가지 이게 재판이 짧은 기간 내에 끝날 재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보석 심리 해가지고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보석으로 석방을 하면 기간이 이제 뭐 얼마든지 심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좀 네. 그런 상관이 기대가 없어지는 있는데 거니까. 아직은 이제 그것도 판사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네. 기다려 봐야 돼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보석이 안 된다 하면은 그럼 7월 9일날 그대로 공판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그 날짜는 일단 그것도 이제 다 무조건 추정, 연기? 그러니까 무기한 기도해야 되겠네요. 차의 기일을 네. 정하지 않고 추정 네. 추후에 정하겠다 하고 일단 보석 심리를 먼저 하는데, 네. 아마 법원이나 법원에서도 이 사건은 그냥 구속해가 재판하기에 너무 방대해요. 네네네. 방대하고 전국에 41곳에 이제 카메라를 네. 설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설치를 했네요. 저는 그 정수기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설치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요 네. 카메라, 이제 소형 카메라, 동영상 찍는 카메라 그거 뭐 하나에 몇만 원 하지도 않는 거, 네. 그거 이제 그 콘센트가 거기 있어요. 네네. 콘센트가 있고, 거기 이제 그쪽이 아마 투표소 되게 행정복지센터라고 네. 그 투표소가 설치되잖아요. 네네네. 동사무소. 네네. 동사무소 그 복도예요, 복도. 복도에다가 콘센트에다 이제 카메라를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 이렇게 어. 우리 보통 몰래 카메라라고 하면 막 막 안 보이게 막 이렇게 조그만 틈새 뭐 아니면 구멍 이런 데다가 이렇게 진짜 알아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숨겨서 찍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하대님은 뭐 못 알아보게 한 거는 아니네요. 누가 봐도 뭐 이거는 카메라구나라는 거 알 수 그렇죠. 있었겠네요. 뭐 아무래도 뭐 그걸 얘기를 안 하니까
뭐 누가 봐도 이게 카메라라고 알고 뭐 그러진 시끄러워. 않아요. 네, 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카메라를 꼽아놓고 그 목적이 굳이? 중요한데 네. 우리가 이제 카메라 촬영 저도 오다가 지하철에 그 게시돼 있는 거 봤는데 카메라 촬영하다가 이제 적발되면 뭐 처벌받는다. 그건 이 지하철이기 때문에 네. 아마 법률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지하철 그게 주로 네. 하는 사람들이 네. 야동, 야동. 그러니까 음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는다든지 네. 아니면 화장실에서 설치한다 이런 거는 명백하게 처벌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게 처벌 규정 자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카메라 설치한 거는 기소를 안 했어요. 네. 그 죄명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는 할 수 있다는 거고 찍을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법률이거든요. 네. 제가 생각났습니다. 아까 음. 어떤 질문을 하려고 했냐면 만약에 이렇게 보석으로 이제 안 풀리고 계속 구속이 된 상태인데 재판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났어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건데 그럼 그동안 구속돼 있던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보상을 해준다거나 하나요? 네, 그 국가배상법이 있어요. 네. 형사보상 네. 제도가 있어서 네. 이제 구금 기간 동안 하루에 그냥 일당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의 한 1년 뭐 정신적 피해 보상 이런 거 안 해줘요? 국가배상은 그걸 안 해. 제가 거의 한 1년 이상 구금돼 있는 분이 무죄로 석방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분 보상이 그때 3천만 원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정작 구속돼 있는 사람은 3천만 원 배상 받아가지고 속이 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거는 뭐 하루에 뭐 한 5만 원 정도 그 정도 기준으로 이제 배상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최저임금. 그쵸. 최저임금. 네. 근데 이제 그걸 잘못 구금한 사람 보고 그럼 나 돈 안 받을 테니 당신 그 기간 동안 그렇지. 가서 좀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그분들이 아, 진짜 조심해서. 그래야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옥사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 무죄 추정 음. 그렇잖아요. 불구속 재판 그게 원칙이잖아요. 원칙. 예. 원칙인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 부정선거 이 투쟁하는 사람들은 정작 체포 구속해야 되는 원죄들은 잡지도 않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적반하장으로 체포 구속해버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지금 벌써 몇 달이 흘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구속 적부심도 늦어지고 이러는데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근황 변호사님은 검사도 해보시고 지금 또 열심히 부정선거를 위해서 투쟁을 하시는 변호사님인데 누구보다 부정선거 지금 몇 년을 투쟁을 해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건강을 파괴하는 최고의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검찰도 경찰도 법원도 올바른 재판과 올바른 수사를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 되겠지 같은 이런 정의로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를 하더라도 정말 공의를 위해서 행동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무죄 추정으로 구속 안 하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체포 구속했다는 거는 너무 국가가 가행으로 지금 부정선거 이 사건의 만큼은 가행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전 천창용 대장님이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같이 공동 변호인으로 변호하시면 너무너무 그냥 법리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저도 변호사지만 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말투가 이렇게 탁탁 떨어지지 않는데 천 대장님은 확실하게 본인이 뭐 엄청난 투사니까 원리 원칙을 딱 알아가지고 하는데 그 맞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불구속사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속을 이렇게 처음부터 구속에도 조금 의혹이 커요. 네. 왜냐면 아까 카메라 설치하는 게 죄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동사무소 들어가는 것도 죄가 안 돼,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죄명이 뭐냐면 건조물 침입. 동사무 낮에 업무 시간 중에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네. 근데 카메라 설치는 처벌 안 되는데 동사무소 들어간 걸 침입죄로 처벌하겠다고 예. 해서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그럴 듯하기도 하잖아, 그죠? 네. 왜냐면
가만히 카메라 허락도 안 받고 카메라를 설치하러 오면 사람들이 알면 막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안 된다는 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예, 예. 왜냐면 그냥 평온하게 문을 뜯거나 아니면 뭐 야간에 뭐 담을 넘어간다 이거는 침입이 돼요. 네. 근데 그냥 드나들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일반 공공장소나 이런 데 드나드는 거는 네. 그 사람이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어도 처벌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하대님은 처음에 구금도 상당히 의혹이 있거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더군다나 구성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네네. 뭐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우리야 뭐 그냥 할 수 없죠. 우리나라 국가 제도하에서 네. 하는데 좀 억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을 했고 또 더군다나 그 목적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부정선거를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국가기관들이.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주권 국가잖아요. 네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네. 1조 1항, 네. 2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런 헌법 1조 2항이 국민주권주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뭐 몇 천만 되지만 그 국민들의 의견이 표현이 돼서 국가를 구성을 하고 네. 국가의 공직자를 뽑고 뭐 이런데 근데 공직선거를 부정으로 한 거는 국민들이 말하는 주권을 도둑질을 맞은 거거든요. 그렇죠. 도둑질을 맞았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걸 조사하라고 경찰도 있고 뭐 검찰도 있고 사법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안 해요. 국가의 공무원들이. 안 하니까 주인이 직접 도둑 잡으러 나선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주권 국가에서 국가기관이 안 하는데 국민들이 나가가지고 카메라 설치 그거는 불법도 아닌데 네.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구속을 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 네. 정당하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저항권도 있잖아, 그죠? 네네네. 저항권 국가기관이 불법을 하고 우리 주권을 침탈하고 이럴 땐 저항권을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무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하대님은 좀 이렇게 안정이 돼 있나요, 심리적으로? 네.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네. 본인도 겁나잖아요. 네, 또 그렇죠. 이런, 아무래도. 이분이 이런 전과가 없는 분이에요. 네. 그러나 그 학교도 우리가 알만한 명문대학 나오시고, 네, 뭐 한국의 스탠퍼드라고. 네. 거기가 스탠퍼드가, 네. 저도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분 진짜 스탠퍼드 나왔냐 그랬더니, 그냥 서강대학교 졸업하신. 아,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거의 고등학교 때도 거의 네. 1등 하신 분이에요. 아, 네.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굉장히 하대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네. 그런데, 그리고 또, 그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그, 젊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네. 네. 기업 아니에요? 네. 현대자동차에 한 십몇 년 근무하시는 과장까지 하고, 네. 또 경영진으로부터도 굉장히 칭찬받던 네. 본인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어서 사업하시려고 네. 이제 그만둔 분인데 이 전혀 엘리트네요. 왜 범죄 경력이 없는 네.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 하신 일도 사실 떳떳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누가 나서서 이거 국가의 뭐죠 근간을 자유주의 헌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게 부정선거잖아요. 네네. 맞아 민주주의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보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행동하는 네네. 지성인이죠. 네네. 저는 하대님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직접. 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구금되나 막. 저 사실 그렇죠. 그 평소에 그런 거 안 겪어본 사람이 네네. 가면 무지무지하게 힘들거든요. 이 그렇죠. 감옥이란 데가. 그런데도 요즘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본인 야,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본인이 거기서 믿음을 감사합니다. 가지고 이겨내신 것 같아요. 그 주변 어머님도 권사님이고 아. 그런 게 있고 감사합니다.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네, 저기 그런 것도 본 있고 들어왔어요. 하여튼 안정이 많이 됐어요. 네.